우리 지역 단체장을 만나 올 한 해 돌아보고 있습니다. 배경현 포천시장은 드론을 바탕으로 한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의정부 경전철의 운영 관리 권한을 경기도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수요 예측 실패와 사업자와의 소송 등이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양주시 은현면의 한 공조기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때 소방서, 소방력이 모두 동원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양주 지역 내 교통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와 차량 정지선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11시 반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의 한 공조기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40대와 소방대원 100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공장 2개 동 1,100여 제곱미터가 모두 불탔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의정부시 의원이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의정부 경전철의 운영 관리 권한을 경기도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오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김 의원은 2024년 의정부시 도시철도과 세출은 272억 원인데 그중 경전철 관련 지출 비용만 288억 원, 지출 비율은 105%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전철 관련 소송으로 재정 부담이 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경전철 관련 소송 비용과 운영관리 비용만도 연간 200억 원 이상이라며 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정부시 경전철의 운영권을 경기도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두천과 연천, 양주 등 3개 시군의회가 지난 21일 동두천 신천변 일대에서 신천의 색도 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3개 시군의회 의원 22명이 모두 참석했는데요. 의원들은 국가하천인 신천의 관리 주체는 국가라며 정부는 예산을 확보해 신천의 수질 개선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천은 양주에서 발원해 동두천을 지나 연천 한탄강까지 이어지는 국가하천인데요. 특히 경기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신천의 색도는 무려 38도 이상으로 친수, 용수, 수질 기준을 크게 웃도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의 단체장을 만나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배경현 포천시장을 만나볼 텐데요. 육군단 부지 반환에 집중했던 포천시. 결국 올해가 가기 전에 부지 반환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포천시는 반환받는 육군단 부지에 드론을 바탕으로 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도 집중할 계획인데요. 이재필 기자가 배경현 포천시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육군단으로 사용하던 그 부대 위치를 저희가 첨단 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포천으로 이제 반환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4차에 걸친 국방부와 또 실무 협의를 거쳐서 지난주에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도부터는 아주 획기적으로 빠른 속도로 반환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드론 작전 사령부가 포천에 이제 창설이 됐죠. 그 당시에 시민들이 많은 염려의 말씀, 우려의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저희가 육군단 반환받은 토지에 드론을 앵커 산업으로 하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론 작전 사령부가 포천에 생기는 것을 거꾸로 역으로 참 명분 있게 활용을 하면은 정말 드론 산업을 육성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큰 명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드론 작전 사령부 창설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우리 포천시가 그동안 드론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경기 북부 최초로 또 재연장을 받고 있고 이제 시행령이 12월 달에 이제 완료가 됐고 거기서 우리 포천시가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기회발전 특구 지정 대상 지역에 포함이 돼 있고 또 우리 관련 인프라가 많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드론 관련해서는 전국 최고로 선점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많은 그 배려를 해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포천시는 그동안 철도 1m도 없고 고속도로 1m도 없었죠. 그런데 2017년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포천시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군사도시에서 서울에서 강남에서 한 50분 거리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라구나 이렇게 재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2고속도로, 제2순환고속도로가 1월달 중순이면은 화도까지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서쪽으로는 내년도 말까지 파주까지 개통이 되죠. 그리고 불이 세종간 고속도로가 내년 2024년도 연말까지는 안성시까지 그리고 또 2025년도 말까지는 세종시까지 연결이 되고 또 특히 철도도 1m도 없었는데 절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옥정에서 포천 구간 17.1km가 3개 공구로 분할이 돼서 턴기발주가 됐는데 업체 선정이 다 됐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부터 설계 착수가 돼서 2029년도까지는 차질 없이 개통되는 그런 목표로 추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천시에서는 포천에서 옥정역까지 17km만 연장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판단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옥정에서 덕정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부분 그래서 포천에서 덕정까지 가서 덕정에서 GTX 신호선 또 전철 1호선을 환승을 하게끔 그렇게 이제 사업 확대가 되게 되면 포천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정책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웅변은 청룡의 힘과 같이 준비했던 정책들이 성과를 내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같이 함께 해주셨듯이 내년도에도 많은 성원 그리고 또 함께 해주셔서 우리 포천시가 정말 수도권 제1의 포천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건널목 바로 앞에서 급정거하는 차량으로 인해 놀란 적 없으십니까?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큰 상황인데요.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볼 수 있을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양주시의회 한상민 부의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주시의회 부의장 한상민입니다. 예,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거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이유에는 좀 양주시 교통사고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증가 추세인가요? 특히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최근 5년 중 최고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자면 양주시의 2022년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123건으로 사망자 수 14명, 부상자 1,595명으로 전년 대비 125건이나 증가했습니다. 그중 보행자 사고 건수는 142건입니다. 그중 사망자는 4명, 부상자 147명으로 전년 대비 사고는 31%, 사망자 수는 100%, 부상자 수는 36% 증가해 안전보행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안전보행권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의 거리를 확대하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시 대부분의 정지선 횡단보도에서는 2m 정도의 전방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문제는 없지만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로 차량이 진입하는 사고가 발생이 증가하여 시민들이 안전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늘어나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26만 양주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횡단보도와 정지선의 이길거리를 넓히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이 횡단보도랑 정지선 사이의 거리를 넓히는 것만으로도 좀 효과가 나타난 곳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긍정적 효과를 본 곳이 실제 있나요? 청주시는 횡단보도와 정지선의 간격이 2m인 것을 5m로 확대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대표 도시입니다. 이렇게 이격거리를 확대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실제로는 횡단보도 교통사고도 40%나 줄었습니다.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면서 정지선과 횡단보도의 이격거리 확대는 인천, 창원, 동해, 문경 등 전국적으로 확산이 빠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양주시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와 정지선 이격거리를 확대 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교통약자의 보행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계단식 정지선 노란색 및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 맞춤형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한 교통 문화를 서둘러 구축을 해야 할 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의회 한상민 부의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천군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운영했던 연천군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책의 개편에 따라 오는 31일까지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로 유지하면서 검사 건수 감소와 보건소 기능 정상화의 필요성을 고려해 전국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506개 선별진료소 운영을 이달 말 모두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